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진 요즘, 근로자로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사직서를 내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평소 사표 쓰는 날을 마음속으로 꿈꿔왔던 사람이라도 정작 사직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아는 경우는 드뭅니다. 동갑노무사, 오늘은 회사 관둘 때 사직서 잘 쓰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직서를 왜 써야 하는지 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로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즉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뜻입니다. 근로계약은 말 그대로 당사자 간 계약이기 때문에 월세방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집을 빼려면 이를 통보해야 하듯 근로계약 또한 그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인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 회사에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를 중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한쪽이 상대방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계약 종료의 통보는 구두로 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지만 말이라는 것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추후 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때문에 사직서는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근로자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계약 종료의 시점이나 그 사유 등을 밝혀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을 통해 사용자의 일방 종료인 해고의 경우 사유나 절차상 제한을 두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일방 종료인 사직의 경우 별다른 법적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다음의 내용만큼은 꼭 사직서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사직서 필수 작성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당사자의 인적사항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쌍방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누구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이게 왜 문제냐 싶을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우리나라 회사 중 다수에서 계약상 사용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이른바 불법 파견 내지 위장도급으로 볼만한 하청협력관계가 많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체결한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일자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제 퇴사하는지에 따라 회사도 후임자를 채용할 기간을 미리 예상할 수 있고 근로자도 임금 기타 근로조건을 제대로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실무상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사직서상 퇴사일자와 마지막 근로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 4월은 마지막 날이 일요일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월말까지 근무하겠다며 사직서에 퇴직일을 30일로 적었다면 실제 주 5일 평일 근로자라서 마지막 출근일이 28일 금요일이라도 회사는 30일까지의 모든 급여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 시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해서 실질 퇴사일이 언제인지를 논의하고 사전에 문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 사유를 꼭 적어야 하는 질문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입니다. 특히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해서 이에 응한 경우나 원격지로의 이사나 개인적 질병 등 소위 실업급여의 수급 사유가 되는 경우 사직서상의 사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자진퇴사라면 일반적으로 일신상의 이유로 인한 퇴사라고 적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이렇게 사직서를 잘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했을 때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앞서 살펴보았듯 퇴직일자를 적당한 시점으로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정말 드물기 때문에 회사는 인수인계나 후임자 채용, 프로젝트 마감일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협의를 통해 퇴직일자를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서상 퇴직일 이후 특정일까지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으며 이에 근로자가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준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금품 정리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지막 달 월급이나 퇴직금 정리는 당연한 일이고 회사에서 많이 놓치는 자녀 연차휴가 중 미사용 부분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도 반드시 계산해서 퇴직금품 정산 시 함께 지불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으로 인한 금품 정산은 법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그 이후 지급 시 당사자 간 합의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퇴직 합의가 일단락됐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를 위해 지급한 비품 등을 어느 시점에 반환받을 것인지를 상호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입사 시 노트북 등 사내 비품을 지급한다거나 영업직에게 회사 차량이나 법인카드 등을 주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런 비품을 상호 이견 없이 퇴사일자에 맞추어 반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퇴사를 둘러싸고 회사와 근로자 서로가 주의해야 할 이슈도 많습니다. 사장님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가 직원들이 당일 퇴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와 같이 임시직인 경우 근로자가 별다른 연락도 없이 갑작스럽게 잠수를 타는 등으로 퇴사 처리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이는 법적인 문제에 앞서서 사람 간 신뢰의 문제일 뿐더러 향후 취직 시 전 회사 레퍼런스 체크 등에서 심각한 결함이 될 수 있는 만큼 근로자는 후임자 채용이나 인수인계 등 일정을 고려해서 적어도 2주 전까지는 회사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거꾸로 회사에서 통보일자를 문제 삼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많은 계약서에서 말 그대로 복부 타듯이 1개월 전까지 퇴사를 통보하도록 지정하는 문구를 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실상 강제성이 없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실제로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민사로 다툴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근로자 1인의 퇴사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 뿐더러 이를 현실적으로 입증, 즉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만큼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달에 월중 중도 퇴사를 한 경우라면 급여의 1할 계산이 필요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1할 계산의 방식을 별도로 정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월급제는 그 달의 총 일수를 분모로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일수를 분자로 해서 기본급 기타 수당을 1할합니다. 만약 월급제인데도 실제 출근한 날만 베이스로 계산해서 1할한다면 주휴일이나 유급휴일 등이 체크되지 않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업태나 직종에 따라 경업금지 약정, 즉 경쟁업체 종사금지나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약정을 사전에 체결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이러한 약정이 당사자 간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면 근로자는 퇴사 이후에도 이를 지킬 의무를 가지고 위반 시 민사상 이슈가 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알게 된 고객 정보나 기타 자료 등을 무단 반출한다거나 이를 경쟁업체에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퇴사 이후에도 회사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가 하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근로자가 자신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청구할 경우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3년이 지나면 법에 따라 개인정보 등을 파기할 의무도 발생하므로 그 기한이 지난 이후에는 경력증명서를 청구하더라도 발급할 수 없게 되는 만큼 퇴직 전 필요한 증명서류를 발급해두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동갑노무사 박한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